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2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의 사회활동 돕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학교와 협력으로 평생학습형 일자리 교육을 운영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주관하는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운영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관내 고등학교와 협력해 운영하는 첫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이다. 시는 관내 광명 운산고등학교 3학년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도서관 사서보조 프로그램 6명, 과 5월부터 건물관리 프로그램 4명을 각 20회기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사서보조 프로그램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용어, 체계 분류와 배열, 자료의 배가 등을 내용으로 도서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에서 실습을 병행하며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물관리 프로그램은 배송된 택배 관리, 건물 미화, 방역 관리 등 건물 환경 개선을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광명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김보민은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직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장애인 일자리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진로 직업교육을 활발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모르고 있던 본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산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최화연은 장애 학생들이 작업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직업적 기술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립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시민의 성장과 발전 돕는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1호 도시 광명시가 22년의 평생학습 역사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돕는다. 광명시는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새로운 평생학습원을 건립해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해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평생학습의 해 보편적 평생학습 실현,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광명시는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정했다. 시민 누구나 학습과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한다. 다시 새 시대를 여는 평생학습도시 광명을 비전으로 2021-2025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 강화,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광명시 평생학습 특성화 체제 구축, 소규모 학습 모임 및 공간 활성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광명시만에 특화된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위해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평생학습 전문가, 시민대표, 유관기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생학습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평생학습 정책 및 사업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 역량 강화 교육, 평생학습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는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444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1호 도시 2020년 전국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선언. 1999년 3월 9일 전국에서 첫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하고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광명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인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억 원, 국비 3억 원, 12 3억 원의 예산으로 평생학습형 일자리 교육, 평생학습 동아리, 찾아가는 평생학습,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학습원 신축, 학습하기 좋은 환경과 시설 갖춰. 광명시는 철산상업지구에 있던 평생학습원을 2020년 4월 철망산으로 이전해 학습하기 더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췄다. 시는 총 공사비 약 305억 원을 들여 연면적 9,65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평생학습원, 480석 규모 광명극장 포함을 건립했다. 강당, 백신석, 청년 어울림실, 전시실, 오손도손 북카페, 웃고 떠드는 도서관, 시민의 부엌,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시민사무실, 미디어실, 주차장, 100세대 등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구성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 배움실인 장애인 평생학습실을 4층과 5층에 별도로 만들고 맞춤형 기자재를 배치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보장구,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도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마을배움터. 광명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실무위원회 등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에서 학습하며 배우고 익히는 마을 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을배움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을배움터는 시민 주도로 다양한 학습 욕구 및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 단위 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학습과 병행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평생학습 공동체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 확대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원을 전면 개방하고 130여 개의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도시이다며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22년을 이어오고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할 수 있었던 힘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생학습 전체 흐름을 주도하며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시민의 힘이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시민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표이다. 광명시 곳곳을 평생학습장으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의 평생학습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관내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각 학교 각 청소년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 35,597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시는 지난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출석 수업을 하지 못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해 연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의회와 협력하여 지난 3월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2회 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교육재난지원금은 2020년 원격 수업으로 인한 급식비 반납 금액을 재원으로 충당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시 급식지원비 100억 6천여만 원 중 40억 9천여만 원이 올해 4월 정산을 통해 반납됐다. 시는 비교적 많은 시민이 신청하게 될 교육재난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둔 광명시 초, 중, 고등학생과 학교 각 청소년이며 해당 연령은 2020년 재학 중이었던 2002년생부터 2013년생까지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의 총 사업비는 35억 5,970만 원으로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습에 열중하는 광명시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지원금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꿈을 잃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광명시 청소년과 시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와 평생학습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생활문화복지센터 첫 신호탄, 광명 7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광명시 광명 7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영수, 가 새로운 청사 건립 공사를 마치고 주민들의 새로운 앞날을 기원하고자 16일 개청식을 개최했다. 광명 7동 신청사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생활문화복지센터의 첫 신호탄이다. 기존 행정사무 위주의 대민서비스 공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소통, 학습, 여가 문화생활, 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 마련했다. 신축청사는 3244.77, 지하 2층 물결표 사인 지상 5층, 규모로 1층 민원실을 비롯해 2층 주민자치센터 및 여성소통문화공간, 3층 헬스장, 4층 청소년활동센터, 5층 나눔곳간, 옥상 정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 7동의 새로운 청사와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행복한 소통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드림스타트, 용인외고와 함께 키우는 내 동생 멘토멘티 운영. 광주시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 도모를 위해 용인외고와 함께 키우는 내 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키우는 내 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비대면 화상, 줌, 수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멘티, 12명과 용인외고 학생, 멘토, 12명이 참여한다. 아동 개인별 기본 과목인 영어 1과목과 관심 과목, 과학, 화학, 역사, 감정 표현 중 선택, 1과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이를 위해 대상 아동별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해 각 가정으로 배송했다. 시는 용인외고가 협업해 진행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해소와 학업 증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토멘티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공감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된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1년 학예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 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대학생들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생 일자리 드림업 사업 참여자를 오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으로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oect.co.kr을 통해 접수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및 장애인 대학생 등을 우선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근무기간은 오는 8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4주간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에 시간당 9,820원의 광주시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참여 대학생들은 근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시청 및 각 사업부서에 배치돼 행정 및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향후 취업 특강 및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학과 선발은 전공 관련 부서에 배치돼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통해 취업에 필요한 실무를 익힐 수 있고 더불어 전문적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청년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생 드림업 사업은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